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김정입니다. 오늘은 석회성 힘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면 석회성 힘줄염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석회성 힘줄염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고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회성 힘줄염은 석회성 건염이라고도 하는데요. 힘줄을 한문으로는 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회화 건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석회성 힘줄염 또 석회성 건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줄이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어깨 관절인데요. 어깨 관절 안에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이 힘줄이 돼서 뼈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깨를 팔을 움직이게 하는 어깨 관절에서 운동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근육이 힘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힘줄이 되어서 뼈에 붙는데 이 힘줄을 이제 한문으로는 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줄염, 건염인데 특징적으로 여기 이제 하얗게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석회입니다. 이 석회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석회성 힘줄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부위는 어깨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어깨고 오늘 어깨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어떤 부위에도 관절 부위에는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은 어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는 대개 50대, 60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20대 또는 30대, 40대도 생기긴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든 경우에 더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도 경험하기로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는 경험해 봤지만 20대는 한 번도 본 건 10대, 20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대개 50 전후 또는 60 전후 그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중요한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들이죠. 왜 생겼나요? 왜 생기나요? 그런 질문들인데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이런 것이 관여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선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몸 안에서 세포 수준에서 뭔가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리한 것도 없는데 생기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갑자기 너무너무 아프다. 이게 특징적이죠.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서 아프다. 그거는 전혀 이 병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외상이라고 하는데 다친 것이 아닌 경우의 하나입니다.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조금 아프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심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픈 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이제 많이 아프면 더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약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아파지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이 마치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서면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만 생긴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뭔가가 안 좋은 것이 있었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아파집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하루인 경우도 있고 또 며칠인 경우도 있고 또 일주일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 한 2, 3일 안 좋더니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낮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밤에 시작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서 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를 보자면 하루에 낮이 반나절이고 밤이 반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막 움직이면서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런데 밤 동안에 요 강을 건너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아파서 깨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그런 통증입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아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프다가 또 뭐 좀 낫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통증입니다. 석회가 생기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생기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아파본 적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깨가 다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프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석회성 힘줄염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어떤 순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석 달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점점 심하게 돼서 지금 많이 아파요.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석회성 힘줄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회성 힘줄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이전에 아프던 것은 신경도 안 쓰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팠다는 말도 하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하게 생깁니다.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아주 맹렬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석회성 힘줄염은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면 이것은 석회성 힘줄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금 드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뭐 이거는 밤에 이게 심하게 아프면요 막 울기도 울고 어른이 막 울고 막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픕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갈 만큼 아픕니다. 많이 도저히 못 참겠으면 응급실에도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응급실에 만약에 안 가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기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진단은 일반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검사는 일반 엑스레이죠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MRI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MRI 그 초음파를 볼 수 있다면 초음파로도 충분히 진단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MRI를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이 두 가지 검사로 충분히 진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 방사선 검사만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자, 이 치료에 대해서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순 방사선검사 엑스레이 찍으면은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부위에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석회가 생긴 곳입니다. 네. 이 힘줄은 안 보이니까 힘줄이 보이지 않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림에서 여기 뼈가 있고 힘줄이 여기 붙는데 이 힘줄 안에 물론 또 이 근처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이 힘줄 근처에 석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석회란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입니다. 칼슘. 예. 뭐 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뼈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칼슘이 침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슘이 막 축적되는데 이 칼슘이 이제 축적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강력한 염증이 생깁니다. 아주 심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붓고 아프고 열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열 난다는 것은 그 부위에 열이 난다는 것이요, 전신에 열이 난다는 게 아니고요. 자,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진단이 되는데 아주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칼슘이 침착이 될 때, 형성이 될 때, 칼슘이 형성이 되려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묽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주 단단한 돌멩이처럼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과 같다가 나중에는 딱딱한 돌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질수록 엑스레이는 잘 보이겠죠. 초기에는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초기에는 초음파 검사 유용합니다. 이렇게 돌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이제 이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이상 지나고 하면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초음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엑스레이 상에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치료를 위해서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초음파를 보면 어느 힘줄을, 어느 인대에, 어느 힘줄에 그 석회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극상근이라는 힘줄, 회전근개에 4가지 힘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극상근입니다. 극상근이라는 근육의 힘줄, 극상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극상근의 힘줄에 이렇게 돌이 생깁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데 지금 초음파가 이렇게 투과를 못하니까 이쪽은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석회화가 된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물론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고요. 초기에 초음파를 보면서 천자라는 것은 주사기로 뽑는다는 말입니다. 주사기로 뽑는다. 뭘 뽑는가? 그 석회가 생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처럼 돼서 나중에 돌로 딱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초기에는 이렇게 약간 그 액체 성분일 때는 주사기로 뽑으면 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시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 돌이 되었을 때 오시면은 주사기가 찔러도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돌인데 뭐 어떻게 찔러서 들어가겠어요? 그때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 말고는 제거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주사기로 뽑는 것은 그냥 엉덩이 주사 맞는 것처럼 주사기를 찔러서, 조금 물론 바늘이 굵은 것이어야 하겠지만 찔러서 이게 당기면 그게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빠지고 나면 훨씬 치료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돌이 될 때까지 치료를 연기하시면 안 되고, 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돌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돌이 되기 전에
이 물렁물렁 할 때 그것을 뽑는 것이다. 주사기로 뽑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주 다행스러운 경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딱 굉장히 심하게 아팠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때 아니면 그 다음 날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하루 이틀 안에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를 보면서 그것을 뽑아내는 치료를 하시면 가장 좋은 경과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초음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게 되면 자, 그러면 초음파를 보지 않고 주사를 놓을 수 있는가? 다른 주사는 가능한데 이 석회가 된 부분을 최대한 그것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그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 주사를 뽑아낼 수는 당연히 없고요. 엑스레이는 한번 딱 찍고 나오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뽑고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또 시암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계속 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피폭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거 MRI도 마찬가지죠. 한번 딱 찍는 것이지 MRI를 찍어가면서 주사를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이 석회를 제거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서 지금 초음파 사진을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늘입니다. 이 화살표 된 게 바늘인데 바늘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바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부위에 있는 이 석회를 제거를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그러면 물론 완전히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벌써 딱딱하게 굳은 부분도 있고 해서 또는 완전히 굳어서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액체 성분이 많아서 그것이 뽑아진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되고 뽑고 나서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완전히 다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완전히 다 빼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데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가 쉽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렇게 돌이 생겨버렸다. 이거 흡수가 안 되고 제거가 안 됩니다. 처음에 물렁물렁 할 때 많이 빼가지고 이만큼을 많이 뺐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몸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무슨 콩이나 이렇게 콩알 모양으로 또는 더 크게 자갈처럼 이렇게 돌이 형성된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기 전에 주사기로 뽑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뽑으면 주사기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주사기 안에 하얀 액체가 있는데 마치 이게 꼭 치약 같습니다. 꼭 느낌이 치약 같습니다. 원래는 돌가루인데 이게 이제 뭉쳐 있는 거죠. 이제 가루가 아주 많은 가루들이 물 형태로 뭉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꼭 액체 성분일 때는 치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뽑아내고 나면 통증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석회에 의한 염증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하고 압력을 줄여주고 하면 그날은 잘 주무시고 거의 7, 80% 정도는 좋아졌다고 그렇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가 이것을 뽑고 나면 굉장히 편한 상태로 된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환자분들이 행복해하는 경우고 의사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의사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라고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의사가 꼭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원래 이 상황 자체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아프지만 이걸 뽑아주고 나면 굉장히 호전이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사로서도 굉장히 뭐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환자분에게 좋은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를 놓치시지 말고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뽑아내지 못하면 그 통증이 굉장히 오래 가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막 1주, 2주 동안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도 이게 쉽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강력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사기로 뽑아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술을 한다? 꼭 그럴 수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사기로 쉽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굳이 째가지고 뭐 물로 씻어주고, 물론 물로 씻어주면 깨끗하게 더 씻어줄 수는 있겠지만 째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주사기로 뽑고 추후에 그런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초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자, 초기 치료를 놓쳤을 때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1주, 2주 정도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검사를 해보니까 석회화가 있다. 그런데 석회화가 딱딱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서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럴 때 되게 물어보면 일주일 전에 또는 2주일 전에 굉장히 아팠었다. 아니면 뭐 3주 전에 굉장히 아팠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안 낫고 너무 힘들어서 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참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초음파를 보면서 그걸 했더라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고생하고 했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성 힘줄염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초기 치료를 놓치고 오시는 분도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약 드셔야 되고 또 물리치료 할 수 있고요. 또는 심하면 주사 치료라고 해요. 주사 치료는 그것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약물을 이제 국소적으로 주사로 이제 주입하는 방법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이제 돌 자체를 좀 깨기 위해서 또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요로 결석 같은 게 생기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서 돌을 깨고 이러잖아요. 그 어깨 힘줄에 생긴 돌도 좀 이제 깨는데 그렇게 막 강력하게 깨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깨지는 못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번 치료해가지고 완전 뭐 돌이 박살나고 이렇지가 않고 굉장히 여러 번 또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해서 째서 그 돌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관전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자, 그런데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초기 치료를 놓쳐서 그 딱딱하게 돌이 됐다 하더라도 글쎄요 10명 중에 1명 정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들 생각하시기를 돌이 있으면, 즉 석회가 있으면, 이렇게 엑스레이상에 석회가 있으면 무조건 아프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 안에 이렇게 석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석회가 이렇게 안에 있고 염증이 없다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석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힘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동작 중에서 이 힘줄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 생기는 염증이라는 것은 돌이 없을 때, 석회화가 아닐 때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염증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처음에 아까 굉장히 아프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염증이라는 것은 이 석회 자체가 직접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이 석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염증 반응이 굉장히 강렬한 것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염증이라는 말은 이 돌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돌로 말미암아서 그 조위 조직들이 뭔가 조금 더 불룩하다든지 거칠다든지 그래서 마찰이 되면서 생기는 염증인, 즉 이것은 처음에는 화학적 염증이라고 본다면, 지금 초기 치료를 놓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문제는 기계적인 염증입니다. 좀 표현은 제가 막 그냥 하는 말이라서 좀 정확하진 않지만,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염증 자체는 화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자, 여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프진 않습니다. 처음에 석회 생길 때 통증과 나중에 이 통증은 전혀 양상이 다른 양상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 일어나는 기전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수술을 나가는 건 아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가요? 그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돌이 있고 아프다고 해서 다 수술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됩니다. 수술 아닌 치료로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석회성 힘줄염 가지고 몇 달을 고생하시고 결국 50견도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고요. 처음에 석회가 생길 때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고 이것을 뽑아낸 경우에 제 경험상 치료받으러 오시는 것을 2번인가 3번 오시고는 안 오셔요. 아프질 않아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아팠는데 그 다음번에 오실 때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안 오셔요. 그냥 약만 먹어도 된다든지 그렇지 막 계속 한 달 동안 이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처음에 강력한 그 염증을 천자로서 제거하는 것이 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것이, 치료가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서 사진을 찍어서 약간의 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생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회성 힘줄염이 확실하게 맞다면, 물론 검사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의심이 된다면 그 초음파를 보면서 그것을 빼는 치료를 꼭 고려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주사 맞고 또 뭐 약 먹고 뭐 견디고 참고 뭐 그런 다른 치료 하지 마시고, 이때는 꼭 그 초음파를 보면서 천자를 하는 이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초기에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석회가 생겨서 굉장히 심하게 불이 붙었을 바로 그때 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